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우선 오늘장, 지난주에 보니까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상황, 한 줄 평 하시면요? 네, 어제 사실 하락한 이후에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는 이제 2월 초 저점 대비 지금 11% 반등을 했는데요. 과거 10년간의 양회 이후 증시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양회까지는 그래도 정책 기대감 때문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양회 이후의 증시 추이는 결국 경기 개선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결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증시의 향방도 펀더멘털이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중국 경기가 회복 추이를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디플레 압력이 좀 지속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질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의 실질금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채권 대비해서 주식의 매력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중국 증시가 정체 국면에서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증시에서 투자의 기회를 좀 찾는다면 정책 수혜 업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양회 이후에 이제 3개월간 증시 상위 업종을 좀 살펴보면 당시 양회에서 언급된 업종들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주도 업종은 첫 번째로 이제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AI 붐을 타고 있는 통신, 테크, 미디어 업종 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설비 교체랑 이제 소비재 미관신의 수혜가 예상되는 장비 업종, 그리고 자동차, 가전에서는 각 업계의 선두기업 정도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신다면 이런 정책 수혜 업종 정도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과 관련해서는 펀더멘털,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올바르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에서 봐야 될 이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경제 지표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중국 규모 이상 종합기업 이익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이익이 역성장으로 마무리 지었었는데 올해 초 시작은 10.2% 증가로 좋은 시작 알렸습니다. 근데 이번 1, 2월 이제 이익 증가를 이끌었던 요인은 수출 개선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작년 2월 이후로 이제 중국의 공업기업 이익 지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약화가 되고 또 현재 이제 대내 수요가 그리 견조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다음 달부터는 이 이익 상승세가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정부가 이제 대규모 설비 교체랑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시장 규모는 약 5조 위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9년이랑 2016년에도 유사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한 바 있었는데 그때 효과를 좀 살펴보면 우선 설비 교체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16년도에 대표적인 장비 제조업인 이제 금속 커팅기나 굴삭기 판매량이 가장 먼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에 2017년 상반기부터 첨단 산업이나 가공업의 투자 증가율이 반등하고 이 증가세가 대략 2년 정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 제조업이 가장 이번에도 먼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소비재의 경우는 당시보다는 효과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체 수요 자체도 이제 친환경화나 스마트화에 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각 업계의 선두기업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중국의 수요 증가의 일부 수혜를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업기업 이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칠 영향까지 가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경쟁과 관련된 부분을 짚어주시는데, 앞서서도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에서 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압박하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악재가 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중국에 있어서는 중국의 경제가 회복하면서 더 따라가는 기업보다는 차라리 중국의 대안이 되는 한국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생물보안법을 발의를 하면서 미중 경쟁이 이제 무역이랑 반도체를 넘어서 바이오까지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우시에텍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
중국에서 창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다른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 바이오 기업의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랑 수요 모든 측면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이 치료제의 혁신성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관련 제약사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이제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가야 될지 방향성이 좀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좀 최근에 약간 좀 혼재되는 흐름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31일에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제조업 경기가 5개월 연속 위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내의 수요가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 PMI 자체도 뭐 전월 대비해서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월 대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경기가 그래도 회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11일에는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2월 달에 중국 CPI가 0.7%로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순절 효과가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3월에도 이 플러스 전환이 좀 유지가 된다면 이제 중국의 수요가 그래도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고, 디플레 압력도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 기준점에 따라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